실기시험을 대비해 꼭 기억해야 하는 부분만을 모아놓았습니다.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 2차 실기 대비 이론과 문제집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된 강의입니다. 고정 댓글에 질의응답을 위한 카페 링크와 교재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슈퍼가 제안한 발달적 직업상담 6단계를 순서대로 쓰시오. 대표적인 암기형이죠. 첫 글자를 따서 문심자, 현태의입니다. 이거 1차에서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이미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처럼 그냥 순서대로 쓰라고만 얘기했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덧붙여야 될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요거 쓰기만 나오고 있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설명형 문제가 나온다면 굉장히 제목을 반복하는 형태의 설명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좀 밋밋하니까 탐색과 현실 검증, 탐색과 검증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작업은 지시적 방법으로 하고요. 나머지 자아 수용 및 통찰, 의사결정 이런 것들은 다 비지시적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제목만 붙여주시면 돼요. 심층적 탐색, 심층적 탐색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지시적 방법을 하고요. 주제 설정을 한다. 자아 수용 및 자아 통찰, 비지시적 방법, 비지시적 방법이요. 비지적 방법으로 하고 자아 수용과 통찰을 얻기 위해서 명료화 작업을 한다. 현실 검증, 지시적 방법이라고 그랬죠. 탐색과 검증은 지시적 방법이에요. 지시적 방법으로 하고 직업정보 등을 수집한다. 태도와 감정의 탐색과 처리, 현실 검증을 통해서 바로 앞에 거, 현실 검증을 통해서 얻은 태도와 감정의 탐색과 처리를 수행한다. 의사결정, 비지시적 방법이고요. 대안행위까지 포함한 자신의 직업의 의사결정을 내린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검사 결과를 해석하고 통보하는 방법에 관련된 파트입니다. 틴슬리와 브래들리의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 4단계, 검사 결과를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전달하는 방법, 또 특히 부정적 결과를 통보하는 방법, 틴슬리와 브래들리의 검사 결과 해석 전 검토 2단계까지 4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해석 및 결과를 전달하는 부분과 특히 부정적 결과를 통보하는 부분을 기억하기 쉽게 통합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교재의 정리된 모범 답안을 보면서 손으로 익히는 과정을 빼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틴슬리와 브래들리가 제시한 해석 방법 4단계입니다. 좀 쉽게 얘기를 하면요. 상담자가 먼저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담자를 준비시키고요. 정보를 전달해서 추후 활동을 하는 겁니다. 자, 1단계는 해석 준비 단계예요. 상담자가 준비하는 단계예요. 검사 결과를 파악하고요.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합니다. 2단계는 내담자가 해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담자를 준비시키는 단계입니다. 검사의 의미를 설명하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죠. 3단계는 정보를 전달하는 단계예요. 해석 및 결과를 전달하고요.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요. 비평가적 언어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4단계는 추후 활동을 하는 거예요. 내담자가 결과나 관련 자료를 잘 통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내가 준비하고 해석 준비 단계, 너를 준비시키고 내담자를 해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정보를 전달하고 추후 활동을 하는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 및 결과 전달 방법은요. 먼저 해석 시 유의사항을 정리를 하고요. 특히 그 중에 결과가 부정적일 때 나타나는 특징적 현상을 좀 추가하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공통적으로 내담자 방어를 최소화해야 돼요. 내담자 방어를 최소화해야 되는데 특히 부정적일 경우는 해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내담자 방어를 최소화시키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내담자 반응을 고려해야 돼요. 내담자 반응을 고려해야 되는데 특히 부정적인 경우에는 내담자가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해석 방법은 쉬운 언어를 사용하고요. 특히 부정적인 경우에는 그냥 전달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기계적인 전달은 좋지 않고요. 질적 해석을 추가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주의사항이요. 해석시 유의사항에서는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자료를 사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부정적인 경우에는 특히 비밀 보장에 주의해야 합니다. 틴슬리와 브래들리가 제시한 검사 결과 해석 전 검토의 2단계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건 검사 결과 해석을 들어가기 전, 즉 사전 검토 단계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의 단계와 통합의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는요.
검사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통합은 검사에 대한 정보와 내담자의 정보를 통합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해의 단계요. 내담자 검사 결과 해석을 위해 규준을 참조해서 검사 점수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이해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검사 정보와 두 번째, 상담자가 그동안 수집한 내담자의 정보를 통합하는 단계입니다. 다시요. 이해의 단계는 검사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는 단계, 두 번째 통합의 단계는 검사 정보와 내담자 정보를 통합하는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2차 실기시험은 손으로 쓰여진 것만 점수로 연결이 됩니다. 눈으로 머리로만 공부하면 실패할 수 있어요. 손으로 직접 쓰며 공부해야 한다는 점 기억 바랍니다. 내용은 충분히 설명드렸지만 실제 출제 사례와 내용을 연결하지 못하거나 모범답안 작성에서 감점되지 않도록 교재를 통해서 실제 문제 출제 사례와 모범답안 부분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크의 인지적 오류 4가지를 쓰고 간단한 설명을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인지는 뇌활동이라고 했죠. 뇌활동에 오류가 났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있거나 혹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게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 4가지 이분법적 사고, 자의적 추론, 선택적 추상, 과도한 일반화입니다. 우선 이 제목 정확하게 써주셔야 되고요. 첫 번째 이분법적 사고, 흑백 논리라고 하죠. 사건의 의미를 이분법적으로 흑 아니면 백으로 둘 중에 하나로 해석하는 오류, 자의적 추론이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자의적 추론이요. 선택적 추상,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선택적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 혹은 부분적인 거에만 집중을 해서 다른 건 다 안 보고요. 다른 부분은 무시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특히 부정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과도한 일반화, 한두 사건을 과도하게 일반화해서 모두 같은 거라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 과도한 일반화입니다. 다면적 인성검사 MMPI요. MMPI는 성격검사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정신병리 판단에 특화된 심리 측정 도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신병원에서 사용하는 심리 도구라는 뜻이에요. 그 중에 타당성 척도 4가지를 쓰고 설명하는 문제고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요. 척도의 표기법, 두 번째 척도 이름, 즉 의미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척도의 용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음표, 척도의 표기 자체가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척도고요. 대답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즉 무응답 척도입니다. 이게 무응답이 많으면 결국 타당성이 검사 결과의 타당성이 의심되죠. 두 번째 L 척도, 라이 척도, 거짓말 척도라는 뜻이고요. 결국 뭔가 자신을 부인한다는 뜻이에요. 자신을 억압하고 부인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척도고요. F 척도, 비전형 척도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이지 않은 대답을 하는 사람들의 척도예요. 비전형 척도고요. 보통 사람과는 다른 비전형적인 반응을 나타낸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결국 불안과 자아 정체성의 고심을 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척도입니다. 마지막으로 K 척도요. 커렉션 척도, 교정 척도입니다. 자꾸 뭔가 고친다는 뜻이겠죠. 즉 뭔가 숨기거나 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신장애인을 숨기는 피검자, 뭔가 자꾸 바꾸니까 숨기는 피검자를 가려내기 위한 척도고요. 방해심, 경계심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크롬볼츠가 제시한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는 3가지 요인을 쓰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 두 번째, 환경 조건과 특정 사건, 세 번째, 학습 경험, 네 번째, 과제 접근 기술이요. 이거 정확하게 한 용어 그대로 살려서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요즘 상황에서는 이 4가지 그냥 굉장히 상식적이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 원래 태어나기를 그렇게 유전적으로 우월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면 훨씬 더 진로 선택에 유리해지죠. 자, 두 번째, 환경적 조건과 특정 사건이요. 예를 들어서 부모 잘 만나서 좋은 환경에서 크고 여러 가지 사건들 많이 경험해보면 훨씬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개발되는 환경에서 커야 인터넷에 관련된 진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의 발달이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세 번째, 학습 경험이요. 결국 잘 배운 놈이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개인의 과거에 학습한 경험이 현재 또는 미래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즉, 무엇을 어디에서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미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네 번째, 과제 접근 기술이요. 문제 해결 기술의 정보 습득 기술 같은 과제 접근 기술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죠. 결국 많이 경험한 사람이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 유전적인 요인이고, 두 번째, 환경적 요인, 부모 잘 만난 놈이겠죠. 세 번째, 잘 배운 놈, 학습 경험이고, 네 번째, 과제 접근 기술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입니다. 지금 화면 좌측 상단의 재생 목록을 누르면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